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실단원, 별과 우주단원 함께 공부할 거예요. 3반 빼고는 아마 저랑 같이 별과 우주단원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 같이 프리뷰 시간 가졌는데요. 3반만 저랑 오프라인으로 못 만난 상태에서 바로 온라인을 시작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한번 3반 친구들은 책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별과 우주 단원에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별과 우주 단원 중에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라는 첫 번째 소단원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핵심 개념은요, 시차를 먼저 배울 거고요. 시차라는 게 왜 생기는지, 그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차 그리고 연주 시차를 제가 온라인에서는 쭉 한 번에 수업을 할 거라서요. 요거 하고 바로 연주 시차로 핵심 개념 다시 넘어갈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 뒤에 있는 스크린이 굉장히 커요. 내가 오른쪽 끝에 앉아있냐 또는 왼쪽 끝에 앉아있냐 또는 중앙에 앉아있냐에 따라서 그 스크린에 보이는 화면의 배경이 약간씩 달라 보일 텐데 이 두 친구가요, 지금 한 친구는 왼쪽에 앉아있고 한 친구는 오른쪽에 앉아있죠. 여자친구가 보는 화면 그리고 남자친구가 보는 화면에 약간의 각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시차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바로 시차라는 개념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몇 개 반은 수업에 들어가서 시차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왔는데 이 나무, 고정되어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본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이 친구가 가의 위치에서 나무를 바라볼 때, 나의 위치에서 나무를 바라볼 때, 자, 나무는 고정되어 있어. 뿌리가 콱 박혀 있잖아.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가의 위치에서 나무를 바라볼 때는요, 나무 뒤에 이렇게 초록색 지붕의 집이 보인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교실에서 칠판을 바라볼 때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친구와 왼쪽 끝에 앉아있는 친구가 보이는 칠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호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나의 위치에서 나무를 바라볼 때요, 그 나무 뒤 배경은 이렇게 학교가 된다고 해요. 자, 어떤 위치에 있냐,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보는 사물의 배경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 그게 바로 시차라는 원리 때문이고요. 시차는 뭐냐면 그 서로 다른 두 위치, 고정되어 있는 물체,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이 각도를 바로 시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차의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요,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즉 조금 전에 가에 있는 친구, 나에 있는 친구가 나무를 바라볼 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배경이 달라져 보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체, 그 나무의 위치가 멀리 있는 배경에 대해 나무의 위치는 그대로 있었지만 배경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었더니 초록 지붕이 보였고 또 어떤 위치에 있었더니 학교가 보였어. 그렇게 달라져 보이는 각도, 시차라는 건 각도의 개념이에요. 그 각도를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프린트물 시차 옆에 빈 여백 보이시죠? 그 여백에 한 번씩 그림 그려 놓으세요. 제가 교실에서 수업을 해요. 내 뒤에 칠판이 이렇게 있어. 왼쪽 끝에 있는 친구,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 자, 내 뒤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다고 가정하고 이 친구가 나를 볼 때,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볼 때. 자, 보이는 배경이 달라지겠지. 자, 나와 그리고 관측자 1, 2, 즉 다른 위치. 나와 관측자 1, 2 사이의 이 각도를요. 바로 뭐라고 한다? 맞아요. 시차라고 부를 겁니다. 시차는 각도의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토끼 3마리가 나와 있어요. 교과서 247쪽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냐면 시차를 한번 직접 느껴보자 라는 얘기예요. 펜을 이렇게 드시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펜을 B 위치에 놨어. 지금 토끼가 내 펜을 먹고 있단 말이야. 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이 화면을 찍고 있는데 핸드폰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었더니 물체, 즉 내 펜은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 펭귄이 내 펜을 먹고 있어. 또 바꿔볼게. 자, 펜은 그대로인데 네, 토끼 C가 내 펜을 먹고 있죠. 이렇게 어디에서 그 물체를 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카메라의 위치와 이 펜과 이루는 각도를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바로 시차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펜을 굉장히 가까이에 놨고요. 펜을 이번에는 멀리 둘 거예요. 자, 토끼 B가 내 펜을 먹고 있는데 내가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움직여 볼게. 아까도 요만큼 움직였어요. 자, 이 펜의 배경이 많이 변하나요? 네, 아니죠. 토끼 B 안에서 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요, 이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자, 물체가 관측자와 가까이에 있냐 또는 멀리에 있냐에 따라서 시차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합시다. 네, 여러분이 물체까지의 거리, 이 펜과 이 카메라와의 거리, 그리고 시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직접 설명해 보시고 말로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가까이에 있을 때는 토끼가 A에서 C까지 토끼를 내가 밥을 다 줬어. 펜을 다 먹였어. 근데 멀리 놨더니 B 친구만 펜을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요. 시차라는 건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져요. 즉, 펜이 가까이 있었더니 많이 움직였어. 배경이 많이 변했어. 각도가 굉장히 커졌었죠. 자, 그리고 멀수록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물체까지의 거리, 얘랑 시차와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간단하게 3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네, 반비례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시차를 배운 이유는요, 바로 이 연주 시차라는 이제 지구과학적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차를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 여기 써 있는 PC는요,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예요.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들어가기 화면 보시면, 자, 여러분들 북두칠성 본 적 있지요? 네. 북두칠성을 내가 지구에서 봤을 때 마치 그림처럼 한 평면에 이 7개의 별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북두칠성을 이루는 각각의 별들이요, 같은 평면에 존재할까요? 같은 위치에 있을까요? 네, 아마 아니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비록 다른 위치에 있지만 내가 멀리서 봤을 때 마치 내가 보는 그 밤하늘에 콕콕콕콕 별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연주 시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배우는 개념, 연주시차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연주시차의 사전적인 정의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왜 6개월 간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6개월 간격으로 동일한 별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그 시차, 즉 나타나는 각도의 2분의 1을, 요만큼의 각도를 바로 연주시차라고 부를 거예요. 자, 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바라보냐면 연주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뭐 해요? 공전하잖아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1년 동안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에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요만큼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년의 절반, 바로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에서 어떤 별을 관찰했을 때 그 별의 배경이 달라져 보이는 그 각도를 바로 시차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시차의 2분의 1만큼의 요만큼의 각도를 바로 연주시차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해됩니까? 자, 시차가 거리와 반비례한다면 당연히 연주시차도 거리와 반비례하게 되겠죠. 자, 여기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볼 건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교과서를 같이 보셔도 돼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 지구가 이 원 위치에 있다가 6개월이 지나면 여기 이 2 위치로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별을 관측했을 때 보이는 그 별의 배경, 이 2에서 이 별을 관측했을 때 그 별의 위치, 자, 완전 많이 차이 나죠. 자, 조금 더 멀리에 있는 S라는 이 별을 관측할 때는요, 시차가 조금 줄어들어요. 왜? 시차는 별의 거리와 반비례하니까. 자, 이 S가 이 원에서 볼 때는 여기 S1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2에 있을 때는요, S2에 위치한 것처럼 보여요. 이만큼의 거리 차이가 나 보이죠. S가 멀리 있어, T가 가까이에 있어. 이렇게 연주시차에, 즉 시차의 절반이 연주시차니까 연주시차의 크기를 가지고요, 어떤 별이 더 멀리 있고 어떤 별이 더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가지고 바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 그림 보시면 연주시차는 즉 시차의 절반이니까 시차와 연주시차와의 관계는요, 그냥 같다,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별 S의 경우가 별 T의 경우보다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49쪽에 있는 해보기 활동 한 번씩 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연주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해보기 활동이고요. 자, 그림 가부터 다까지는 별 A, B를 6개월 간격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게 별 A고요, 별 B예요. 자, 6개월 후에 A가, 자, 얘를 여기로 옮겨 올게요. 요만큼 이동했어요. 자, B는요, 6개월 후에 여기 있잖아. 요만큼 이동했대요. 자, 얘를 B', 얘를 A'이라고 놓자. 그리고 1년 후에는요, 다시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도착하니까 동일한 위치에 A와 B가 보이겠죠. 자, 두 가지 문제 한번 여러분들 프린트물 또는 교과서에 적으면서 얼마나 본인들 이해했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와 나, 즉 6개월 후의 별의 위치를 비교할 때
별 A, B의 위치가 변한 까닭을 물어봤어요. 즉, 이 말은 시차가 생기는 이유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시차 왜 생긴다고 했지? 그렇지.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뭐 하니까? 공전하니까 6개월 후에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니까 어떤 별을 관측할 때 그 별의 배경, 별의 위치가 당연히 달라져 보일 거다라고 이해하신 대로 서술하셨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별 A와 B 중에서 거리가 더 멀리 있는 별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다시 뒤로 갈게. 자, A는 6개월 후에 이만큼의 시차가 생겼어. B는요, 6개월 후에 이만큼의 시차가 생겼대요. 즉, A가 더 시차가 많이 생겼다라는 건, 자, 별까지의 거리와 시차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 맞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자, 많이 차이가 난 별은 그러면 많이의 반대 적게. 적게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이죠.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어머머머머머. 네. 자, 더 멀리 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아까 그림에서 A는 여기에서 요만큼 차이 났어. B는요, 여기에서 요만큼 차이 났대요. 자, 시차가 적은 B가 더 멀리 있다라고 여러분들 서술하셨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펜이 멀리, 지금 관측자, 즉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었을 때 그 토끼 B에서 왔다 갔다만 했단 말이야. 즉 시차가 얼마 나지 않았어. 즉 멀리 있을 때는 별의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고요. 가까이에 있을 때는 별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쉽게 서술하실 수 있겠죠. 자,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고요. 멀수록 작아진다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림에서 6개월 간격으로 관측했을 때 배경 별에 대해 위치 변화가 큰 별은 A다. 즉 위치 변화가 크다. 즉 시차가 큰 A 별이 더 가깝게 있다. B 별이 더 멀리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수업 끝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자꾸 형광등이 비쳐서 불을 끄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프린트물 하나 보시면, 자, 확대를 할까? 보이니? 네. 자, 연주 시차가 1인 별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적혀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자, 연주 시초가 1 땡땡이라고. 내가 빈 펜을 안 가지고 왔어. 미안해. 자, 1하고 위에 땡땡이라고 써 있는 요거는요, 바로 초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에 이제 막 써 있는 거 보시면, 초가 그거 뭐냐, 각도의 단위예요. 1도, 1분, 1초 단위로 점점 작은 60분의 1로 줄어드는 그 각도의 단위인데 너무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그 각도가 사실은 정말 작아. 그래서 연주 시차가 1초, 아주 우리 눈으로는 사실 볼 수도 없는 그 각도, 그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연주 시차를 구하면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 별까지 거리가 몇 파섹인지 나와 있겠죠. 자, 교과서에 보면요, 1파섹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1파섹은요 3.26 광년이래요. 광년이란 말은 또
빛이 진공에서 1년 동안 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종이 쳐서요. 저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끝. 안녕. 네, 미안. 혹시 프린트의 정답이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제가 학습지 이렇게 천천히 넘길 테니까 괄호 안에 필요한 말들 그리고 이제 그려놓으면 좋은 그림들 제가 필기한 거 보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같은 별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시차의 2분의 1이다. 연주시차의 원인은 공전 때문이고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반비례 관계다 해서 이렇게 식으로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pc, 소문자 pc로 쓰시고 파섹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1파섹이라고 한다. 각도의 단위 도, 분, 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연주시차를 활용해서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별, 가까이 있어야 이 연주시차를 측정할 수 있겠죠. 연주시차 가까이에 있는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제가 PPT에서 한 내용이니까요. PPT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각자의 정답들, 각자의 표현법대로 서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짜로 수업 끝낼게요. 이렇게 고정시켜 놔야지. 안녕.